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햇살은 항상 자기가 챙겨 다니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항상 내가 내 기분을 업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무리 우울할 때라도 자기 기분을 업 시킬 수 있는 비법 1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저 우울할 때 하는 거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기, 그리고 잠자기, 산책하기, TV 보기, 정말 많이 해봤자 딱 4개밖에 없더라고요. 10개를 채우려면 아직 멀었네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그 기분을 업시키는 비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자, 우리 오늘 아주 화창한 기분으로 리뷰 테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각의 그 지문 형태의 어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은 내용에 집중해서 지문 전체를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법 항목 하나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지문을 2번씩 다시 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180쪽에 1번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글이었죠. When you are playing or working hard 라고 그래서 당신이요, 열심히 놀고 있거나 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it's easy, 참 쉬워요. 뭐 하기가 쉽냐 하면 to forget your body. 자, 다음과 같은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답니다. 자, 뭐를 잊어버리나요? Your body, 당신의 몸이 also needs rest. 또한 이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막 신나게 놀 때 잠자는 것도 잊고 놀기도 하고요. 일하느라고 바쁠 때 역시 몸이 쉬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잠깐 봅시다. 쉬워요? 뭐가? 뭐가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구나. 잊어버려요. 뭐를? 뭐를 해당하는 내용이 이 뒤쪽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forget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고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놀거나 열심히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몸이 또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이라고 하면 항상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나올 가능성 크니까 별표하면서 읽자 그랬었죠.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요. 동사가 여기 나왔네요. 우리 help 동사 여러 번 연습했어요. 그쵸?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게 도와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여러분이 look better, 더 좋아 보이고 and feel better, 그리고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는 뜻이고, 여러분 충분한 잠이 몇 시간일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7에서 8시간을 이야기한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일단 눈 밑에 다크도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기분도 좋지 않고요. 이런 현상 아마 다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가죠. 그러나 하룻밤에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f you don't sleep,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you feel tired, 지치게 느낌을 받을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피곤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have a negative view on life,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negative view니까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갖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잠을 못 잤으니까 지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좀 까칠해지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막 화내고 잠을 못 자면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Also, 또한 people, 사람들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후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꾸며주는 거 볼 수 있죠. Who sleep 6 hours or less a night. 하룻밤에 6시간 혹은 그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70% higher니까 70% 더 높은 death rate. 뭘 갖고 있대요?
사망률을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 지난번에 비교급 배웠어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예요? those who랑 비교했을 때예요. those who는 같이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했죠. who sleep 7 to 8 hours.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7에서 8시간 자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정말 이번에 잊지 말고 꼭 한번 수강 후기에 여러분 수면 시간을 적어주세요. 저는 하루에 한 6시간,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70%나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당장 좀 잠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70%나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건. 해석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룻밤에 6시간이나 혹은 그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요. 8시간,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70%나 더 높은 사망률을 갖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장은 크게 복사해서 엄마 아빠도 꼭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Some research. 어떤 연구가 suggest.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줘요? A link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준대요. 자, 뭐와 뭐 사이인가요? Deep sleep, 깊은 잠과 그리고 the immune system, 이 단어는 꼭 외워둡시다. immune system이라고 하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사이에 그런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모두 떨어져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면역 기능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갔다 왔는데 나만 감기 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deepest and the most comfortable sleep. 가장 깊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잠은 make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미 여러 번 본 구문이죠. 뭐를요? The immune system. 여러분의 그 면역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을 자면 면역 체계가 더 튼튼해진다 라는 내용이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1번에 해당하는 어법 사항이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뭐예요? 별거 없죠.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왜? 잠을 안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사망률도 올라가고 뭔가 사람이 좀 까칠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니까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지문을 읽은 이유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죠. 잘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이거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쉽습니다. 뭐가? 이렇게 물어봤죠. 뭐가에 해당하는 게 원래 뭐예요? 주어예요. 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자리만 주어.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가주어. 얘는요? 얘는 진짜 주어. 진주어. 자, 우리 이미 투부정사 다 배웠잖아요. 투부정사는 우리 동사의 몇째 딸이었어요? 동사의 셋째 딸이었죠. 동사의 첫째 딸 기억나세요? 동명사였었고. 자, 둘째 딸은 누구였어요? 분사인데 쌍둥이였었죠. ing, pp가 있었고. 셋째 딸이 누구였어요? 투부정사인데 얘가 제일 재주가 많았잖아요. 원래 셋째 딸이 재주가 많다며요. 그래서 얘가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쌤,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건 명사인데요? 그렇죠. 투부정사가 명사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 잘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맞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쉽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또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1번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동사의 밑줄이 쳐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시 말해서 얘의 주인, 주어가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봤더니 have a negative view,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데요. 누가? 당신이. 여기 있는 you가 주어네요. 자, 근데 쌤 잘 봤더니 feel도 동사 아니에요? 오, 맞아요. 자, 그럼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네요. You feel tired. 당신은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Have a negative view on life.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you니까 동사 have 쓴 거, has 아니라 have 쓴 거 이상 없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조금 더 어려운 문법 용어로는 보세요. 동사랑 동사가 and를 중심으로 나란히 쓰였다. 그래서 병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려운 말 잘 모르셔도 뭐 주어 찾아가니까 이상 없네, 잘 쓰였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봅시다. 자,
자, 이번에는 has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봤더니 사람들은요 이랬잖아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명사 꾸며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미 많이 배웠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룻밤에 6시간 혹은 그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에요. 자, 꾸며주는 말을 다 묶었죠. 자, 얘네는 꾸며주는 말 액세서리예요. 띄고 생각하니까 누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네. people. 어때요? 사람들이니까 복수죠. 그런데 has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써야 돼요? have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가 틀렸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시험에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주어랑 동사랑 바짝 붙어 있으면 이 동사 형태 쓰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다 잘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놓냐면 주어랑 동사를 어떻게든 멀리 띄워놓는다고요. 그 멀리 띄워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주어랑 동사를 멀리 띄워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 괄호로 묶은 다음에 얘는 얘랑 일치시켜야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동사 바로 앞에 복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홀랑 속아가지고 동사를 고른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시간 혹은 그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0% 더 높은 사망률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요? 7에서 8시간을 자는 사람들보다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같이 수업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those who 해석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뭐 하는 사람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보세요. Some research라고 해서 명사 앞에 some이 쓰였어요. 그런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에 이렇게 쇽 한정해주고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연구는요? 하면 되는데 그냥 이상 없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이게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꼭 복수명사랑만 쓰여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Some water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걸요? water 셀 수 없는데? 아, 그렇구나. some은요, 뒤에 복수명사, 단수명사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some research라고 표현한 거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챙겨주자면 뭐예요? between을 봤으면 뒤에 꼭 뭐까지 챙겨라? and까지 챙겨라. 그래서 A와 B 사이에 a link, 연관성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어떤 연구는요, 깊은 잠, 숙면과 그리고 면역 체계 사이에 그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당하는 내용. 자, 얘는 중요하다 하면서 엄청 많이 나왔던 아이죠.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일단 이제 해석 못하면 안 되죠. 뭐라고?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보어 자리에요. 올 수 없는 품사가 하나 있었죠. 누가 못 왔어요? 명사? 명사 올 수 있었죠. 또 형용사? 형용사 올 수 있죠. 부사가 안 됐어요. 아, 맞아.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못 왔지.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래요? 쌤, strong이 형용사잖아요. strong 걸 그럼 얘 틀렸죠? 아니요. strong 형용사의 비교급이잖아요. 형용사에 er 붙였다고 품사 변하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쓴 거 잘한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면역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요. 가장 깊고 그리고 the most comfortable, 가장 편안한 그러한 수면은요, 이 면역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잠과 관련된 1번의 내용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볼 거예요. 2번. 봤더니 이제 육아,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The earliest IQ development, 가장 초기의 이 IQ 발달이라는 것은 occurs,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in a parent, 부모의 natural conversation,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일어난대요. 자, 근데 누구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 아기와의.
아, 그렇구나. 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초기 IQ 발달이라는 것은 아기와 부모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꼭 또 이런 거 읽어주면 가서 엄마 탓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대화 많이 안 해줘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되잖아. 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부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parent, 부모가요, often imitates the baby's sound라고 해서 여러분 imitate이라고 하면 흉내내는 거거든요. 아기의 소리를 흉내내고요. 그리고 wait for the baby to respond. 아기가 to respond니까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imitate her response. 여기서 her는 아기가 될 테니까 아기의 반응을 갖다가 다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맘맘맘맘 이러면 엄마가 듣고 있다 어떻게 해요? 맘맘맘맘 이러죠. 그리고 나서 아기의 반응을 이렇게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의 반응을 다시 따라한다고요. 아기가 내는 소리를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따라하기도 해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 After a while, 잠시 후에 the parent, 자, 그 부모는요, may begin,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뭐를요? To introduce new sounds and words, 새로운 소리와 단어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깐 그냥 아기 소리 흉내냈죠? 맘맘맘맘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Now I'm going to tickle your tummy 이런 식으로요. tickle는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고 tummy는 배니까 자, 이제 내가 배를 간지럽힐 거야 이런 식으로 아기한테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is important, 아주 중요해요. 자, 이런 중요한 것은요, is the baby's response. 자, 다시 우리 B가 지금 괄호 처리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요, 아기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때 이제 엄마가 이런 소리를 내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아기의 반응이래요. And this, 그리고 이것이요, brings about 이라고 해서 얘네 둘이 같이 쓰여서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뭐를 불러일으켜요? In her mind, 아기의 마음에 있어서의 the changes,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엄마가 아기의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뭔가 아기가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문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이런 문장을 말했을 때 아기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 이걸 잘 보면 아기의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conversation, 대화라는 것이 also helps babies to develop their communic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했던 그 구문이잖아요. help,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도록 도와준다 이고 아기들이요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대요. 이렇게 엄마가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 이것이 어떻게 하도록 도와줘요? 아기들이 their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줘요. 뭐에 의해서? by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현이니까 얼굴 표정이네요. 아기들은 말은 못하니까 얼굴 표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고 또요. Then a sense of trust, 신뢰감이라는 것이 build up, 쌓이도록 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잘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반응을 해주시는구나, 믿어도 되는 사람이네 라고 아기가 생각하면서 신뢰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o say that,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Babies should be seen. 이 부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아기는 보여져야 해요. 그렇지만 not heard니까 should not be heard가 되는 걸 겁니다. 들려져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would be to limit. 제한하게 될 겁니다. 뭐를 제한하나요? Their intellectual growth. 아기들의 지적인 발달을 제한하게 될 겁니다. 쌤, 이 문장 완전 어려운데요? 자, 해석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야, 아기라는 건 걔 어차피 말도 못하잖아. 그냥 보는 거야,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야. 뭐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기의 지적인 성장을 제한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죠. 한마디로 뭐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었습니까? 초기에 부모와 아기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디에? 지적인 발달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랑은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차근차근 찾아볼 겁니다. 자, 봤더니 이번에는 imitate를 쓸래, to imitate를 쓸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imitate, 흉내내다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뭐 동사죠 뭐. to imitate는요? 이건 엄마 동사의 딸이었죠. 그렇다고 얘가 동사였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동사 비스무리하게 동사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주어예요. 자, 부모는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요? imitate, 아기의 소리를 흉내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모가 어떻게 해줘요? wait,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흉내를 냅니다. 아, 쌤, 지금요, 주어가 하는 동작이 3개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 동사 3개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사 1, 동사 2, and 동사 3. 나란히 쓰였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병렬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뭐 쓰셔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동사를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주어의 동작 3가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었구나.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는 때로는 아기의 소리를 흉내내고 아기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기의 반응을 흉내냅니다. 하시면 되겠고, 자, B번으로 이동해 봅시다.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기의 반응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미 what 간별법 너무 많이 배웠어요. 것은으로 해석되는 거 누구예요? what이고요. 자, 제가 형태상으로 찾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얘는 뭐라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절대 누구 명사의 뒷공물이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에 명사 없네요. 여긴 지금 마침표니까 없고.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자기보다 뭔가 모질란 친구를 데리고 다닌다 그랬죠? 뒤에 왔더니 바로 동사 나왔어요. 누가 없어요? 주어가 지금 모자라요. 아,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으니까 누구를 쓰면 되는구나, what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에 해당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완전 쉬워요. 딱 봤더니요, 컴마 찍고 접속사 and가 쓰인 거 봐서는, 야, 여기까진 너네 식구고 여기부터 우리 식구거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한 식구를 이루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봤더니 a sense of trust, 그 어떤 신뢰감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그럼 얘가 주어니까 뒤에 누구 나올 차례예요? 쌓인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올 차례죠. 자, 얘는요, 뒤에 ing 붙었어요. 자, 이런 건 동사예요? 아니요, 비슷하게만 생겼어요. 준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builds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쌤, 얘도 나란히 병렬 구조인가요? 예, 그래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도 주어, 동사가 쓰인 거고요. and 여기도 주어, 동사가 쓰인 구조거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대화는 도와줍니다. 아기가 발달시키도록요. 표정을 사용한 그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뷰 테스트 2번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우리 짧은 문장 단위의 것만 읽다가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숨찬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지는 내용 같이 볼게요. 네, 아끼는 컵을 깨뜨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혹시 똑같은 컵을 또 산다 라고 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반응이 어떻냐라는 거래요. 이 사람이 돌아올 거다. 지금 잠깐 사정이 있어서 떠난 거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마냥 그쪽 방향만 보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전혀 다른 새 컵을 구입한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굉장히 쿨한 스타일. 그래서 결단을 빨리 내리고 지난 일은 금방 잊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긴 한데 근데 또 그런 친구들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헤어지자마자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귄 기간의 반 정도는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을 애도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자, 세 번째요. 새 컵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컵을 사용한다. 자, 이 사람은 자책하는 스타일이래요. 내가 그때 그래서 떠난 거야.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랑이 시작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쿨하고 멋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등학교 남녀공학 됐다고 해서 우리 반에 멋진 남학생, 여학생 있다고 해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오랜 기간 담임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친구가 사귀잖아요. 그래서 둘 다 잘 되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딴 친구들은 다 공부만 하는데 그 친구들은 둘이 만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뭐 어디 가고 싶고 밥이라도 좀 더 오래 먹고 싶고 한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잘 못 갔다 칩시다. 어느 한 명이 잘 안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그 친구 원망해요. 내가 그때 걔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는 그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 친구를 원망한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정말 서로 이렇게 축복 속에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어쨌든 3번 같이 볼게요. 자, 3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봤더니 2008년에요. I was one of the few foreigners. 제가 몇 안 되는 외국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ing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분사라고 부르고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루시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외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 내가 외국인이었다고요. I had to take the local bus. 자, 그런데 제가요, 그 지역의 버스를 탔어야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요? To the school.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탔어야만 했고요. 자, 이 학교는 어떤 곳인데요? Where I volunteered. 제가 자원봉사를 했던 그런 학교로 가는 버스를, 지역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외국인이 버스를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쌤, 일단 문법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더라? 관계 부사던, 관계 대명사던, 관계사는 앞에 있는 말 쇼 꾸며준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하는 학교로 가는 버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one day, 어느 날은요. I waited alone. 제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For 20 minutes. 2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To take the minibus. 미니버스를 타기 위해서 20분을 제가 혼자 기다렸어요. 20분이나 버스 기다렸으면 정말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When one bus arrived shortly. 자, 한 버스 한 대가 짧게 도착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 short에 ly가 붙으면 곧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fterwards, 그 후에 곧 버스 한 대가 도착했을 때 two men, 두 명의 남성이요. In their 30s, 30 안에 있다 하지 마시고 in one's 30s라고 하면 30대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n their 40s라고 하면 40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대 정도의 나이에 있는 그 두 명의 남성이 cut in front of me, 잘랐습니다, 내 앞에 하지 마시고 자, 이때 cut은 cut in line의 의미겠죠. 새치기에서 껴들었다는 겁니다. 내 앞에 끼어들었대요. 나는 20분이나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이 탁 와서 껴드니까 정말 얄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I quietly said to them. 제가 조용히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Excuse me. 자, 죄송한데요. I have been waiting.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이거 수동태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셨죠? 수동이 아니라 그 시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뭐라 그랬어요? have pp니까 쭉 뭐뭐 하다이고 bing 진행이니까 하고 있는 중이다고 그래서 제가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I will be getting on the bus first. 제가 먼저 버스에 타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죄송한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먼저 탈게요. 얘기했어요. 사실 부당한 요구는 아니죠. Well, for 15 minutes.
자, 15분 동안 그 버스의 운전사, 그리고 the men, 남자들, even the women,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continue to,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laugh, 막 웃고요. make fun of니까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나를 조롱했어요. in the local language, 그 지역의 언어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나라 말이든지 이 사람은 아무튼 외국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지역의 말로 막 이 사람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make fun of, 조롱했습니다. 라는 건 얘랑 나란히일까요? 아니면 얘랑 나란히일까요? 아까 병렬 구조 찾는 거 연습했잖아요. 뭘까요? 아, 그렇죠. 쌤, 얘랑 나란히면 얘도 과거를 썼겠죠. 맞아요. 근데 원형이 쓴 거 보니까 계속 했습니다가 두 개네요. 계속 웃고 계속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았어요. 계속 이제 놀리는 겁니다. The words, 단어들이요. 자, 명사 나오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듯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말들은 어떤 거였냐면 foreigner, 아유 외국인이, and woman, 여자가, 이런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I was so angry.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요. 그리고 embarrassing. 자, 우리 embarrass하고 하면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that I wanted to leave the country immediately. 저는 즉시 그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버스에 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낄낄낄낄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것도 여자가, 외국인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뭐 내릴 수도 없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so that 구문은 이미 알고 있죠. 너무 뭐해서 뭐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있었던 뭔가 좋지 못한 경험에 대한 글이었고, 자, 이제 우리 문법 사항이 하나하나 맞았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옆으로 빼서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동사의 세 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자, 동사가 딸이 3명 있었어요. 첫 번째 딸 기억나세요? 맞아요. 동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기억나세요? 맞아요. 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딸은 누구였어요? 투부정사였어요. 자, 각각 성격이 다 달랐죠. 동명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명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사는 일항성 쌍둥이라면서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ing라는 현재 분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pp라는 과거 분사가 있었습니다. 자, 분사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었어요? 형용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투부정사이죠. 막내딸인데 얘는 원래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랬어요? 부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재주가 많아가지고 나도 첫째 언니처럼 명사 역할도 해야지. 나도 둘째 언니들처럼 형용사 역할도 해야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역할을 다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딱 보고 욕심 많은 둘째가 뭐야? 막내가 뭘 저렇게 많이 해. 그러면 나도 부사 역할까지 해볼래 라고 해서 분사 구문 이란 게 부사의 역할까지 확장해서 쓰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특히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분사의 기본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맞아요. 명사를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쌤, 명사 꾸며주는 건데 왜 형태가 두 가지나 있어요? 자, 왜 그렇다 그랬어요?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또 진행이면 ing, 이미 다 끝난 일, 완료면 pp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저 지문 속에 가서 그렇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봤더니 ing, 현재 분사가 쓰였고 얘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라면서요. 자, ing를 썼다는 이야기는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요? 외국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해석 좋아요. 그래서 능동이 있기도 하고 머물고 있다, 진행의 의미도 있고 이래저래 ing 쓴 거 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세인트루시아에 머물고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외국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1번 이상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2번은 관계 부사였었죠. 여러분, 우리 관계 부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역시 옆으로 빼서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일단은 관계 부사. 관계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앞뒤를 접속시켜준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였고 부사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였습니까? 부가적인 말이란 뜻이었어요. 얘는 부가적인 말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뒤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빠진 구석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필요한 것들이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 부사던 관계 대명사던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이라 그랬어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랬더니 어떤 똘똘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쌤,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한번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관계 대명사도요,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인 건 맞아요. 근데 얘는 이름이 뭐예요? 대명사예요. 명사는 역할 없이는 못 사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예요. 그러면 뒤엔 누가 없겠어요? 당연히 주어가 없겠죠. 자기가 목적어나 보어예요. 그럼 뒤엔 누가 없겠어요? 목적어나 보어가 없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있는 절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성분이 하나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건 왜 그래요? 얘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가 오는 겁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완전, 불완전. 근데 이런 거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1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해석으로 일단은 이거 넣고 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관계 부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은는이 가로 해석이 되거나 을로 해석이 되면 관계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해보자 라는 두 번째 판별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저랑 지문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the school, 학교죠. 그럼 제가 일단 1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이거 넣고 에서는. 학교에서는 제가 자원봉사를 해요. 그 학교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해요. 해서 어때요? 완전 좋잖아요. 이상 없어요. 혹시 관계대명사 아닐까요? 그래도 전 좀 불안한데요? 그럼 넣어볼래요? 자, 일단 주어는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뭐는 안 돼요. 주어 역할은 아닐 거고. 목적어 역할인가 한번 볼까요? 저는 학교를 자원봉사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거지 학교를 자원봉사한다고요? 아, 관계대명사는 와봤자 주어도 못하고 목적어도 못하고 역할이 없구나. 이래저래 관계 부사 자리가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해석 다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자원봉사하는 그 학교로 가는 그 지역의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내용 볼게요. 자, 봤더니 have been wait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일단 have pp라는 시제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 have pp를 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완료 시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어떤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지금도 막 진행 중인 일이에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진행 시제였죠. 진행 시제는 어떻게 써요? be-ing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잘 더하니까 뭐가 됐어요? have, 비동사의 pp형이니까 been, 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는 거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The words, 말들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나오면 괄호로 묶고 꾸며주는 해석을 한다 그랬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됐어요 그러면? 쌤, 괄호로 묶었다는 건 꾸며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는 words 얘네요. 그렇죠. 복수네요. 맞아요. 그래서 was 아니고 were 쓴 건 어때요? 잘한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외국인, 여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 틀린 게 안 나왔네요. 자, 5번의 embarrassing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분사할 때 제가 좀 이런 어려운 얘기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감정동사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감정동사도 마찬가지로 분사형이 두 개예요. 어떻게? ing 현재 분사형과 pp 과거 분사형. 자,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쓴다 그랬냐면 남한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ing고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 pp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이 사람이 막 남들을 막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니죠. 버스에 탄 그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당혹감을 느낀 거죠. 아,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PP 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embarrassing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embarrassed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고 embarrassed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4번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Hello Freshman이라고 해서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If you feel unable to deal with. 자, unable to니까 못하는 거고요.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뭐를요? Your bad situation. 여러분의 그 좋지 못한 상황을 갖다가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드신다면 Your first response.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예요? Keep to yourself. 그것을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래요. 자, 우리 keep 무엇 to oneself라고 하면 혼자 간직하다라는 뜻이죠. 그냥 어떻게 하지? 나 이 일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마음속에 그냥 혼자 꽁 간직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반응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You may think,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You should be able to deal with this.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요. On your own. On your own은 혼자 힘으로니까 혼자 힘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만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꽁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Your culture may also. 자, 여러분의 문화가 또한 keep 목적어 from ing. 이미 몇 번 나왔던 표현인데 목적어가 뭐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수거다라고 했고 아직까지 못 외운 친구들 우리 책 다 끝나가는데 언제 외우실 거예요?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sharing problems니까 문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막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랑요? With anyone outside your family. 가족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과요. 어떤 문화들은 좀 개방적인 문화가 있고요. 어떤 문화는 어때요? 좀 더 보수적인 문화가 있죠.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당신의 문화가 가족 이외의 누군가랑 문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얻다가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However, 하지만 ask for가 요청하다란 뜻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is actually a sign of maturity. 사실은 뭐래요? sign이니까 표시예요. maturity는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의 표시예요.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미숙한 게 아니고 성숙함의 표시래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물음표가 아니라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되어 있죠. 자, 어떻다는 겁니까? knowing yourself.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well이니까 잘 아는 거예요. 스스로를 얼만큼 잘 아나요? Enough to know your limits. 당신의 한계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스스로를 알고 있다란 뜻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지금 이 문제는 여기네.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스스로를 잘 안다는 뜻이니까 성숙한 사람이란 의미래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And 그리고 there are many good advisors. 자, 많은 좋은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은 우리가 잘 아는 MIT 대학을 말하는 거죠. MIT 대학에는 좋은 조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분들의 primary purpose라고 하면 주된 목적이죠. 이분들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is to help you.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They can offer a friendly ear. 자, 그분들이 친근한 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야기도 잘 들어주실 거고 그리고 어때요? Will keep what you say secret. Keep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유지하다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비밀로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문장 다 끝난 것 같은데 ing 또 나왔으면 뭐 하면서 하시면 되죠. 분사 구문이잖아요. Sharing it.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거예요. 누구랑요? Only with people who need to know 라고 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문제를 나눌 겁니다. 뭐 여러분이 고민 말한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lease feel free to 거리낌 없이 뭐 하다죠?
come and ask for help. 얼마든지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학교에 누가 있어요. advisors, 조언해 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요청하세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 문제에 해당하는 걸 풀어봅시다. 자, 대명사는 가리키는 바가 뭔지만 찾으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자,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자, 뭐를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였어요? 그 나쁜 상황에 대해서. 아, bad situation. S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받으시면 돼요? it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상황을 갖다가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면 되겠고, B에 해당하는 내용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가 동사예요. 여기는요, 다 주어예요. 해석이 뭐라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 원래 주어 자리 명사 자리인데 동사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명사처럼 바꿔줘요. 동명사. ing 붙은 게 동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C에 해당하는 내용 보세요. 자, 일단은 봤더니 쌤, 앞에 MIT 학교 나왔으니까 사물이니까 which죠. 이렇게 풀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된 목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 good advisors, 조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whose, 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요? 요렇게 한 세트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쌤, 전 그래도 which 같은데요? which가 왜 안 되는지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which가 답이라면 주어 역할은 일단 못해요. 여기 주어 자리 차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 또 못해요. have 뒤에 you가 차 있으니까. 뭐야, which는 이래저래 역할을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얘는 땡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 후수는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명사까지가 한 세트다 라고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자, 이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조언을 요청해라 라는 충고의 글이었으니까 to advise, 충고하기 위해서에 해당하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설마 여기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되는데 to thank, 감사하기 위해서, to praise는요,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남 칭찬하는 글 아니었죠? 4번 to apologize, 사과하기 위해서. 역시 아니었고 5번에 to complain, 뭔가 불만을 말하기 위해서.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여러 지문들을 바쁘게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푸시다가 각각의 항목들이 뭘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라고 하면 그 교재 앞부분으로 넘어가셔서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숙제 보여드릴게요. 네,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 바르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당하는 그 리뷰 테스트의 내용도 꼭 풀어보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